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묘한 기운이 감도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짜를 미리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삶을 마감하게 될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안다는 것은 바깥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저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차분하고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 자신이 떠날 날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날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남은 생의 길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웃과 정을 나누고 마음을 비우는데 더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정해진 날짜를 바꾸려 하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았기에 마을은 언제나 물 흐르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가올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기색보다는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연화라는 이름의 마음씨, 고운 처녀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그녀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성품이 온화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연화의 집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늘 그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집신을 삼거나 낡은 농기구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할아버지 곁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나무를 다듬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릿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연화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은 다가오는 가을, 감이 붉게 익어 떨어지기 직전의 보름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오랜 관습대로라면 떠나는 날을 미리 아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할 경사스러운 마침표였지만 하나뿐인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연화의 마음은 그리 쉽게 단단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물을 보이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여 남몰래 부엌 아궁이 앞에서 눈물 짓다가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주변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손녀가 고생하지 않도록 겨우내 뗄 장작을 미리 산더미처럼 패어 헛간에 가득 채워두었고 지붕의 낡은 이형을 새 것으로 말끔하게 교체하여 비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손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혀를 차거나 동정하는 대신 그가 삶의 마지막 숙제를 훌륭히 마치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조용히 일손을 거들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이별을 준비하는 그들만의 아름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연화를 불러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명천 한 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수의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장만해둔 귀한 천이었는데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연화에게 자신이 떠날 때 입을 옷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슬픔을 느꼈지만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 앉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할아버지의 마지막 옷을 지으면서 옷깃에 자신의 눈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마을에는 연화네 말고도 떠날 날을 앞둔 이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들의 집 분위기 역시 차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너편 집에 사는 박서방은 내년 봄에 떠날 운명이었기에 자신이 쓰던 농기구들을 마을 젊은이들에게 미리 나누어주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랫마을 최노파는 다가올 겨울이 자신의 마지막 겨울임을 알고 있었기에 겨우내 먹을 김장을 평소보다 적게 담그면서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몫은 넉넉히 챙겨두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가끔은 이 정해진 운명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그저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더 맘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떠날 날을 알기에 서로에게 더 애틋할 수 있었고 하지 못한 말이나 풀지 못한 앙금이 없이 깨끗하게 이별할 수 있다는 마을, 어른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밥상에 올리는 나물 반찬 하나에도 더 정성을 쏟았고 밤이면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그 따뜻한 체온을 손끝에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붉게 물들어가자 연화의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평온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붉게 익어가는 감을 바라보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저 감이 다 익으면 나도 가야 할 때가 온 것이란다. 나무가 잎을 떨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너무 슬퍼 말거라. 연화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둘씩 찾아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짓거나 통곡하는 대신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저승 가는 길에 요긴하게 쓰라며 집신한 켤레나 노잣돈 몇 푼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이들 하나하나의 손을 잡고 덕담을 건네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연화를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외롭지 않도록 살뜰히 보살피겠노라 약속하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마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장승 앞에 낯선 차림의 사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는 아주 오래전 마을을 떠났다가 객지에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만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마을을 떠나 바깥 세상의 물을 잔뜩 먹고 돌아온 그는 마을 고유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태도로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그의 등장이 마을의 평화로운 질서를 깨뜨리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만석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촌장 댁을 찾아가 요란스럽게 인사를 올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값비싼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떠벌리며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이미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닫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자랑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만석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리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음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가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조용히 경계했습니다. 사실 만석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두려워졌고 문득 어릴 적 떠나온 고향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 운명을 돈으로 바꾸거나 피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을 품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재력으로 그 운명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만석은 촌장에게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댔습니다. 마을 규칙상 한번 떠난 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는 막무가내로 떼를 쓰며 금덩이를 내놓고 회유하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촌장은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장부를 펼쳐 그의 운명이 적힌 페이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촌장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만석은 불안한 마음에 침을 꿀꺽 삼켰고 촌장의 입에서 나온 날짜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날이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촌장의 멱살을 잡고 거짓말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촌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마을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은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먹구름을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평온한 준비와 대비되는 만석의 소란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죽음을 앞두고 한 사람은 조용히 받아들이며 주변을 정리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을 놓지 못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연화에게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떠나는 길마저 무거워지는 법이란다. 만석이 저 아이도 참으로 딱하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만석의 난동이 마을에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좋다는 약은 모조리 사들이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내 수명을 늘려주는 사람에게는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를 측은하게 바라볼 뿐 누구도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바깥 세상의 이치가 이곳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만석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고 난폭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은 술에 취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신성한 우물가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와도 같은 곳으로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금기시된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깟 우물물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 며 돌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 소란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촌장은 엄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만석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이복의 만석이 자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는 서쪽으로 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 법일세.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부하면 고통만 길어질 뿐이야. 남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보내게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에 만석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곧 다시 눈을 부라리며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연화는 넘어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만석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할아버지는 흙 묻은 옷을 털어내며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행패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의 오랜 질서가 무너지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기에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의견과 마을의 평화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만석이 스스로 깨닫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일단 해산했습니다. 연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평온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만석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져 할아버지가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벽녘에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부디 할아버지가 가시는 길에 아무런 탈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석이도 하루빨리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동쪽 하늘이 붉게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만석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마을 뒷산에 있는 금지된 숲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는 곳으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입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를 말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연화의 할아버지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바야흐로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석이 금지된 숲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숲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여겨져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마을 전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은 굳은 표정으로 젊은 장정들을 불러 모아 숲 입구를 지키도록 지시했고 만석을 발견하는 즉시 마을로 데려오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한편 만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미 마을 뒷길로 빠져나가 숲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 영험한 약초가 있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헛소문을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성보다 앞섰던 만석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숲속으로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험해졌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그의 비단 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만석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약초를 찾아 헤맸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과 이름 모를 독버섯들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숲은 더욱 짙은 어둠에 잠겼고 길을 잃은 만석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그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만석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촌장은 결국 수색대를 조직하여 숲으로 들여보내기로 결정했고 마을의 지리를 잘 아는 사냥꾼들이 앞장서서 횃불을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까지 나와 그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가 바미스를 맞아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되어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비록 못난 짓을 했어도 우리 마을 사람 아니더냐.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지.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수색대는 밤새도록 숲을 뒤진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탈길 아래 쓰러져 있는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옮겨진 만석은 촌장의 집 사랑방에 눕혀져 치료를 받았는데 그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약초, 내 약초 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의원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혀를 찾고 곁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만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운명을 바꾸기는커녕 몸까지 성치 않게 되어 죽음을 피할 길이 더욱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자신을 말리지 않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를 동정하던 여론도 점차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촌장은 그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고 당분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는 몸져 누운 만석을 찾아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복에 하늘이 정한 운명은 억지로 바꿀 수 없는 법이라네. 자네가 숲에서 살아 돌아온 것 또한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나.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히 준비하게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만석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수확의 기쁨으로 분주해졌지만 만석의 집 주변만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밤마다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이웃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그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았지만 곧 죽을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자신도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지만 만석의 소란 때문에 혹시나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어수선해질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몰래 만석의 집을 찾아가 읍소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까봐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술김에 마을 곳곳에 불을 지르려다 발각되어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초기에 진압되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만석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촌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만석의 처분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회의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험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로하며 그를 당장 내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규율상 중죄를 지은 자는 추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을 내쫓는 것은 마을의 오랜 미덕인 상부상조,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연화의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을 청했습니다. 그는 저 아이가 저렇게 발악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저 아이도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그를 한 번 더 감싸 안아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회의장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만석의 행동에 화가 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론 끝에 만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대신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그를 보살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것이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어른들은 순번을 정해 만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욕설을 퍼붓던 만석이었지만 꾸준히 찾아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어른들의 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기도 하고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반기며 그가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만석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만석의 집을 찾아가 그와 함께 장기를 두거나 예시하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경계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어르신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온종일 밭이라고 집에 돌아가 쉴 때가 되면 기쁘지 않던가? 나에게 죽음은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네 라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만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고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의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내놓았고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를 받아주었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운명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그를 돌보았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의 시계바늘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실감하며 다시금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석은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마을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까지 갔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왜 자신만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하냐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도망친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지는 않는다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이 사내대장 부다운 일이지. 우리 모두가 자네 곁에 있어줄 테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게나.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만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갔고 그날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고 남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봐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더욱 정성껏 그를 보살폈고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그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만석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고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마당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촌장은 그에게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었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게나라며 마지막 덕담을 건넸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과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이웃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연화의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덕분에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만석의 숨결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석이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평화를 찾았음을 알기에 그의 명복을 빌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만석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고 그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만석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석의 죽음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는 만석의 무덤을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리며 자네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갔네. 부디 저승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게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의 흰 수염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이 떠나고 마을은 다시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과들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겨울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만석의 소동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교훈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연화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만석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는데 두려움에 떨던 그가 결국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의 할아버지는 만석의 장례를 치른 후 부쩍 기력이 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온갖 좋은 음식을 해드렸지만 할아버지는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수저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고 걱정하는 연화에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란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라며 오히려 손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갓 수확한 핵곡식이나 몸에 좋은 약초를 가져와 할아버지에게 건네며 쾌차를 빌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병 때문이 아니라 떠날 때가 가까워져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할아버지가 깊은 밤중에 혼자 일어나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연화를 불러 지난밤에 쓴 종이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떠난 뒤 연화를 잘 부탁한다는 당부와 함께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조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글을 읽어내려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그의 뜻을 꼭 받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시집가서 소식이 끊겼던 할아버지의 여동생, 즉 연화의 고모 할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오빠가 곧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는데 늙고 병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두 남매는 밤새도록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연화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혈육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연화를 도와 할아버지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었을 때 오빠에게 받았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모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두 남매의 마지막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자 마을 청년들은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목재로 관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들어갈 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청년들에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게나 저승 가는 길이 멀다 하니 편안히 누워가고 싶구먼 하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연어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쓸 음식을 미리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빚고 떡을 만들며 할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활기가 넘쳤는데 이것은 떠나는 이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해주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연화도 아낙네들 틈에 끼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일손을 거들었는데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에 슬픔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연한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둔 수의를 입고 방 한가운데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신선처럼 맑고 평온해 보였고 눈빛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그동안의 감사함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할아버지는 연화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내 사랑하는 손녀야. 그동안 너 덕분에 참으로 행복했단다. 내가 없더라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마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리고 언젠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렴. 저승에 가서도 늘 너를 지켜볼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말씀 꼭 명심하고 잘 살게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모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한 번씩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천천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가슴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촌장이 다가가 맥을 짚어본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침내 긴 여행을 떠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곡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구슬프다기보다는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상주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식은 마을의 전통에 따라 3일장으로 치러졌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상주가 되어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할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멀리서 온 조문객들도 줄을 이었고 할아버지의 덕망을 기리는 만장이 마을 어귀까지 늘어섰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할아버지의 상여가 마을을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상여꾼들이 부르는 구슬픈 상여 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쳤고 사람들은 눈물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그토록 사랑했던 감나무 아래를 지나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엎드려 마지막 절을 올리며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연화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슬펐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번갈아 가며 연화네 집에 와서 잠을 자주었고 마을 어른들은 수시로 들러 연화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의 슬픔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밭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았고 마을의 굳은 일에도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기특하게 여겼고 그녀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가 비록 몸은 떠났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을 위해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고 살아갔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함께 김을 메고 가을이면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겨울이면 함께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어엿한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공경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할아버지를 꼭 빼닮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기에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차분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신비로운 마을 이야기는 지금도 아름아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그날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삶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화가 훗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었지만 사실 그녀가 그토록 단단하고 지혜로운 노인이 되기까지 그저 순탄한 세월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맞이한 첫 번째 겨울은 연화에게 그 어떤 혹한보다도 매섭고 시린 계절이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바쁘게 일하느라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긴 겨울밤이 찾아와 빈집에 홀로 남겨지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녀의 어린 마음을 어둡게 적시곤 했습니다. 문풍지를 울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마치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처럼 들려 방문을 열어보았다가 텅 빈 마당에 쌓인 흰 눈만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정해진 이별의 날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루하루를 애틋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으나 막상 홀로 남겨지니 자신에겐 남은 긴 세월이 아득한 벌판처럼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아직 수십 년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긴 세월을 할아버지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차라리 만석처럼 남은 시간이 짧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깊은 밤 찾아오는 공허함까지 완전히 떨쳐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온통 하얀 눈세상으로 변해 이웃집 왕래조차 쉽지 않게 되었고 연화는 며칠씩 집안에 고립되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장작불을 떼어 방 아랫목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운목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낡은 각과 도포를 볼 때마다 그리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생전에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폭설에 감나무 가지 하나가 우지끈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감나무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직접 심어 평생을 아끼며 가꾸어온 나무였기에 연화에게는 할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나간 연화는 눈 속에 처참하게 꺾여있는 굵은 가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이 나무에게까지 미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꽁꽁 언손으로 부러진 가지를 어루만지며 나무에게 미안하다고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연화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 파묻힌 감나무를 둘러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이내 톱과 낫을 가져와 부러진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울고 있는 연화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무 슬퍼 말거라. 나무도 사람처럼 아픔을 겪어야 더 단단해지는 법이란다. 이 가지는 비록 부러졌지만 봄이 오면 상처 입은 자리에서 새살이 돋고 더 튼튼한 가지가 뻗어나올 게다. 연화는 촌장의 말에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들은 부러진 감나무 가지를 버리지 않고 잘 다듬어 연화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도장이라도 하나 파서 간직하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귀한 선물이 아니더냐. 연화는 그 나무 토막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에서 할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밤새도록 그 나무 토막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작은 나무 토막 하나에 온 정성을 쏟는 동안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슬픔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할아버지의 낡은 서책들 사이에서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쓰신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지금의 연화처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긴 삶의 무게를 버거워하며 방황했던 할아버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늘 태산처럼 든든하고 평온해 보였던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연약한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연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힘드셨구나. 그래도 잘 이겨내셨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할아버지가 훗날 자신을 위해 남긴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정해진 끝을 향해 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매 순간 피어나는 꽃을 보살피는 정성이다.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100년의 삶도 무의미한 것이다. 연화는 이 글귀를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지막 날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오늘을 그저 견뎌야 할 시간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것을 말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눈이 녹고 언 땅이 풀리면서 연화의 마당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상처 입었던 감나무에서도 연두빛 새순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마당으로 나와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겨울의 그늘이 거치고 맑은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지혜가 뿌리내렸고 곁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웃집에 사는 어린 동이가 울먹이며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동이는 얼마 전 촌장에게서 자신의 마지막 날을 전해 듣고는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이의 마지막 날은 아주 먼 훗날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동이를 툇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 겨울 이야기를, 감나무가 부러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동이야, 저 감나무를 보렴. 지난 겨울 폭설에 큰 가지가 부러져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새 잎을 틔우고 있지 않니? 우리 삶도 마찬가지란다. 마지막 날을 미리 안다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감나무처럼 열심히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며 살라는 하늘의 뜻이란다. 연화는 동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 동안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할지 상상해보렴. 마지막 날을 걱정하기엔 오늘 하루가 너무 아깝지 않니? 연화의 따뜻한 위로에 동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누나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될 때까지 신나게 살아도 되는 거죠? 연화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누나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우리 같이 재밌게 살아보자. 동이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해맑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동이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역할을 이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마을에서 작은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할아버지의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 마주하는 어린아이들이나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퍼하는 이웃들에게 연화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긴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채워갔습니다. 연화는 틈틈이 할아버지의 일기장 뒤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내려갔습니다. 훗날 이 책을 보게 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소박했지만 빛났고 평범했지만 특별했습니다. 밭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 이웃과 나누는 콩 한 쪽,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는 사색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는 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도 어느덧 중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게 되었을 때 연화는 담담하게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소풍을 마치는 날이란다. 그때까지 우리 재미있게 놀다 가자꾸나. 아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삶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마을의 감나무는 해마다 가을이면 붉고 탐스러운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연화는 가장 잘 익은 홍시를 따서 제일 먼저 할아버지 산소에 올렸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넉넉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콤한 홍시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고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맑아졌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냇물이 마르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해져 작은 일에도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때 연화는 집안에 보관해 두었던 비상식량을 모두 꺼내 마을 회관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 한들 오늘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어야지요. 그녀의 솔선수범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감춰둔 곡식을 내놓았고 마을은 다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화는 마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해결하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늙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굽어질 무렵 그녀는 비로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보여주셨던 그 평온한 미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 중 한 명이 되어 옛날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더욱 굵고 웅장해져서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었고 가을이면 변함없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풍요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연화는 자주 그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젊은이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다가올 이별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이 찾아오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연화의 마지막 날은 그녀가 80이 되던 해 늦가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잔잔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연화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여행을 마치고 그리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세간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손때 묻은 농기구들은 마을 공동 창고에 기증하여 누구나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평생을 입어온 무명옷 몇 벌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서책뿐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은 슬픔이나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큰 어른이 떠나는 마지막 길을 가장 아름답고 경건하게 배웅하기 위한 정성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밤을 새워가며 연화가 입을 고운 수의를 지었고 남자들은 마을 회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상과들로 나가 예쁜 들꽃들을 한아름 꺾어와 연화의 집마당을 화사하게 장식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축복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연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예언대로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늦가을에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이 목욕제개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어준 새하얀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정갈하게 앉아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어두운 기색도 없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연화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서 차례로 연화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온 젊은 부부는 아이의 이마에 연화의 손을 얹어 축복을 빌었고, 장성한 청년들은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늙어온 동무들은 잡은 손을 놓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연화는 그들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놓을 테니 천천히 오게나 하고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연화는 자신이 평생을 아껴온 감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평상에 기대앉아 마을의 전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지붕들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들의 원앙 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오늘따라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는 손자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단다. 이토록 귀한 삶을 선물해 주신 하늘에 감사할 뿐이구나 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화의 눈빛은 더욱 깊고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먼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듯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아주 부드럽고 고요하게 잦아들었고 마침내 그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순간 감나무에서 붉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그녀의 무릎 위로 굴러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고 그 경건한 침묵 속에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연화의 장례식은 마을의 축제처럼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울기보다는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총총히 떠서 그녀의 가는 길을 밝혀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풍등을 날려보내며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풍등 불빛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연화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연화가 떠난 후에도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고 살아갔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임을 감사히 여겼고 잠자리에 들 때는 후회 없는 하루를 보냈다는 뿌듯함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새로운 이야기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이야기는 단연 연화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연화 할머니가 어떻게 슬픔을 이겨내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평온하게 떠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자신들도 연화 할머니처럼 멋진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네 집마당의 감나무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고 마을 곳곳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밭에서는 농부들이 힘차게 쟁기질을 하고 안악들은 냇가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정겨운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고 노인들은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한가롭게 장기를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깊은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나그네가 길을 잃고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워했지만 이내 마을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마을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 많은 곳을 다녀보았지만 이곳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은 처음입니다. 죽음을 미리 안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애쓰지만 가끔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신비로운 마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여느 할머니가 당신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을 청해보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